고점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되냐, 또는 뭐 지금 시황이 어느 정도 되냐, 앞으로의 뭐 비트코인 시장의 전망은 어떠냐, 이런 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시황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네, 첫 번째, 네, 후원해 주시니까 또 기분 좋아서 또 추가적으로 방금 제가 또 각본 없이 하잖아요. 하나 더 늘려봤어요. 두 개. 자, 첫 번째, 지금 시황. 하나 더 늘려봤어요. 지금 시황이 궁금하다. 2번, 올해의 고점 예상이 궁금하다. 일단 시황 이따 말씀드릴게요. 3번,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 앞으로가 궁금하다. 네, 번호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현재 시황이 궁금하다. 네, 아직까지는 뭐 여유 있어요, 여러분. 네. 빠라빰빰빰. 1, 2, 3 다 궁금하세요? 하늘님은 3번. 앞으로 4번 다 궁금하다. 네, 감사합니다. 네, 커티님, 네, 들어오시려나? 후원하시고 도망가셨어. 후원하고 도망가셨네요. 네, 제가, 차트를 막 좀 예전에 복잡하게 넣은 것도 있었는데, 좀 깔끔한 차트를 띄워놓을게요. 그러면 뭐 순서대로 진행해보죠. 일단 현재 시황에 대해서는요, 딱히 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일단 4시간으로 보면요. 지금 많은 분들이 12,000불에 대해서 뚫고 이제 와 이거 이더리움 오늘 상승하고 엄청나게 달려가냐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12,000불에 대한 영역이 안착을 해줘야 되거든요. 안착. 캔들이 적어도 4시간 봉에서 일봉 관점으로는 마감을 해줘야 돼요. 그 가격 위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의 여부가 중요하고요. 아이고, JJK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이게, 기분이 좋네요. 네, 리플 20년 및 21년 예상. 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용으로만 해주세요. 후원해주시니까 좋네요. 네. 일단, 그래서, 오늘 시가가 하루 기준으로 차트로 봤을 때, 적어도 12,000불 영역에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종가 마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오히려 이게 여러 번의 지금 저항이 반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 라인을 크게 본다면 지금 12,000불에 대한 영역 라인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최근에 4시간으로 보면 일단 12,000불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골을 남겨주고 다시 재차 하락하고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했죠. 한 번, 두 번째,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또 저항, 네 번째, 그리고 올라가다가 뚫으니까 이제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재차 하락, 여기서 또 네 번, 다섯, 여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 그리고 여섯, 그리고 이쯤에 이제 못 미쳤죠. 약간 애매한 6.5. 그리고 여기서 이제 7이 되고 있어요. 거의 7.5 그 정도. 그만큼 반복이 됐다는 거는 중요한 라인이라는 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 저번에 11,500불에 대해서 영역을 계속 설명드렸죠. 주봉 관점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작년 전고 부근에서 캔들의 봉 기준에 있을 때 좀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일단 그래서 12,000불에 대한 영역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하락한 거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공포를 느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올해 중장기적으로는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구간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격은 더 올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단톡방에 관리되고 있는 회원분들께도 말씀드린 게 딱히 그렇게 매매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흔들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 사실 저희 방이 이제 뭐 트론도 한 20원대 초반에 들어가고 거의 뭐 이더리움 20만원대 뭐 10만원대
뭐 비트코인도 거의 한 900만 원대 뭐 이렇게 들어갔었거든요, 진입을. 그래서 잡고 단타하면서 좀 있었는데, 사실 저점 홀딩을 하고 좀 저렴한 가격에 샀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아직까지는 뭐 흔들릴 구간이 필요 없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적어도 10K 중반 플러스 마이너스 200불의 오차로 인해서 만약에 그 정도 라인이 깨지는지 여부가 관찰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종가 마감이 그 구간에서 깨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계속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줄 것이고,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 차트 캔들로 봤을 때는 지금 얼마 전에 하락으로 굉장히 패닉셀이 나왔는데, 사실 중장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4주간 상승하고 1주 동안 하락하고, 그리고 이제 2주 동안 양봉을 띄웠거든요, 해외 기준으로.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 있냐, 상승에 대한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의 조정이 나온 뒤에는 비트가 시장의 지배력이 강하고, 올해는 제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두 가지 파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디파이 쪽에도 붐이 나고, 이더리움의 가격 어느 정도 시세 상승의 여부가 디파이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최근에 와이파이 같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비트 가격을 넘어섰는데, 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짧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상승 모멘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추가적인 랠리를 기다릴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구간상 12,000불에 대해서 지금 안착을 완벽히 해줬냐라고 관점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안착을 해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직까지 진행이에요. 이제 뚫고 와리가리 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가 마감이 적어도 2일에서 3일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적어도 그래야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지속적인 저항을 맞게 된다면 다시 하락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하방이 나왔을 때 구간이 11,700불에서 800불에 대한 영역이 될 텐데, 만약에 지속적인 하락 뒤에 조정 뒤에 건강한 조정이라고 했거든요. 11,500불에 대한 영역을 계속 지켜주면, 얼마 전에 리테스트 했던 바닥을 쌍바닥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럼 그쪽이 라인이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의 바닥이 있었어요. 두 번의 바닥이 있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2,000불에 대한 영역을 뚫어주지 못하면 어느 정도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오히려 개미 꼬시기를 한 뒤에 어느 정도 다소 패닉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일단 최근에는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홀딩 물량과 단타 물량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현금화는 일단 대기 중이에요. 답한 게 아니라요, 현금화를 대비하고 구간을 보면서 진입을 좀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또 방송에서 제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11,300불에 대한 영역에 왔을 때 또 이제 매수 포지션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면 크게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비트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도전값에 대한 레벨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만 내가 이제 크게 올랐던 잡코를 샀던 분들은 갑자기 큰 상승인 만큼 마이너스 반토막이 나거나, 얘가 하락했을 때 알트의 마이너스 분배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건 사실 타격감이 크죠. 그쵸? 그래서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러면 다 필요 없고 그냥 존버적인 관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엄청난 떡락장이 예상된다라고 보기 힘들고, 오히려 조정이 온다 하면 조정이 온 뒤에 건강한 조정 이후 상승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대략적인 예상 구간이 13K 중후반 정도 예상이 돼요. 갑자기 급성대법이 터져버린다면. 근데 아직까지는 봤을 때 알트의 시세가 좀 더 남았고, 지금 하락 대비해서 도미넌스 비율이 어느 정도 일정 폭을 유지해주고 있고, 또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크게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알트가 좀 더 시세를 내주는 중이고, 오늘은 좀 이더리움이 주도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석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보는 방향은 그렇게 보인다.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일단 작년 전고 부근에 약간 구간을 약간 미달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일단 12,000불에 대한 영역이 왜 중요하냐, 지지해주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영역을 캔들이 안착을 해준다면 추가적인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제가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어떤 차트를 보고 말씀드렸냐, 그 힌트를 드렸던 게 바로 이더리움이죠. 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더리움은 총 두 번의 고점 대비 영역에서 안착을 해줬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고, 비트코인은 작년 전고 부분에 다다르고 있지만 이때 구간이 어느 정도 큰 구간 대비해서 저항과 지지가 반복되기 때문에
또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 1차적으로 크게 펌핑을 한다면 한 13K 중후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드려야죠. 뭐였죠? 여러분들, 자, 이번이 올해의 고점 예상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올해 비트코인의 고점은 얼마라고 예상하시나요? 비트코인의 고점, 올해. JJK님, 네, 리플 일단 말씀드릴게요. 리플은 또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이 유지가 된다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스웰의 기대감이 낀다면 어느 정도 일시적인 가격의 상승 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놈의 말만 많지만 스캠이라고 보고 있진 않고, 사실 가격적인 면으로는 스캠이죠. 근데 비즈니스 모델, 리플사가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스캠이 아니다. 근데 다만 몇몇 선동하는 유튜버들이 있기 때문에 리플의 코인에 대한 가격이 단기적으로 갑자기 차트가 약간 이런 거죠. 이 자금을 그만큼 끌어와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 589달러. 그러면 이거는 우주벽 뚫고 지금 이게 3불인데, 대략적으로 고점이 한 4불 정도 된다고 치면, 589달러 기준에 거의 뭐 100% 이상이잖아요, 여기서. 그럼 저점 대비 적어도 지금 가격이 한 300원. 여기서 10배 이상, 15배 곱하기 한 100배 하면 15,000배. 15만 프로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만큼 자금이 시장에 들어오느냐에 대해서 좀 상식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어느 정도 그건 선동이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송금 브릿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589달러 하루 만에 간다기보다는 테슬라적인 그런 버블 차트처럼 만들어내면서 천천히 우상향을 할 것이다. 하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리플 코인에 대한 전망은 나쁘진 않지만 계속 589달러를 보면서 또는 올해 10만 불을 보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1만 불에서. 그거는 좀 조심스럽다는 거죠. 네, 대신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일단 20년 제 뇌피셜과 21년 있다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요? 네, 자, 20K 다 달라요. 채팅, 적극적인 채팅 바랍니다. 채팅 감사합니다. 자, 비트코인의 올해 고점 예상 가격, 달러로도 되고 원화도 돼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보자고요. 편하게. 여기 계신 분들도 뇌피셜이고, 저는 뇌피셜이긴 하지만 나름 좀 합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네, 디오님 1억 8천만 원 보세요, 디오님. 1,800만 원이요? 저는 딱 시나리오가 지금 3개로 나뉘어져요. 3개인데 올해 내예요. 올해 내. 진짜 긍정적으로 보면요, 좀 저는 그래도 희망회를 어느 정도 돌리지만, 보수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딱 17년 정고 부근이 20K까지가 열려있다고 보는데, 그건 긍정적인 흐름이다. 진짜 여기서 좀 더 버블이 터지면 22K까지 보거든요. 근데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거는 고점 영역에 대한 어느 정도 예상치일 뿐이지, 사실 이 13K 부분을 넘기면 작년에 1,700만 원 정도 됐잖아요. 근데 예상값을 좀 보니까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예상할 순 없지만 한 14K 부근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15K에서 16K, 17K 이 안에 영역에 들어올 것 같아요, 느낌상. 20K는 희망이로고요. 20K는 올해 뭔가 버블이 터져버리면 20K 이상, 22K까지 보는데, 과연 세력이 그렇게 쉽게 차트를 내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MMT나 이런 여러 가지 여파를 따진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정책도 있고 거시경제 영향이 반영된다면 아마 올해도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개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비트코인이 1억 간다는 기준을 두면서 보신 분들은 이런 상승이 굉장히 미비할 거고, 기존의 주식시장을 트레이딩 하셨거나 욕심이 많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큰 상승이라고 보고 있죠. 이것도 거의 450% 올랐으니까. 저는 일단 떡상의 기준을 보수적으로는 10%를 봐요. 10%. 근데 아마 이때 전고점을 넘기고 고점을 테스트한 다음에 윗골을 남기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고점 예상은, 이거는 20K 이상은 좀 희망해려고,
어느 정도 살짝 넓게 열어두면 17K 에서 15K 부근이 딱 적정가가 맞지 않을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흡성대법이 나오면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이 한 13K 중구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갈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여기서 이제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나는 비트가 많다 하신 분들은 피읍, 나는 알트가 많다 하신 분들은 키읔 한 번씩 입력해 주시고요. 뭐 여기서 뭐 20K 뚫고 뭐 달나라 갈 수는 있지만, 저는 그래도 트레이딩을 하면서 느낀 게 원칙을 지키자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상승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도 어느 정도 알트코인을 익절한 걸 대비해서 현금화를 어느 정도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왜? 만약에 12,000불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고 실망 매물이 나온다면 상승 모멘텀이 껴지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기회비용이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위기가 기회이다. 저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할로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저는 일단 비트코인의 비중이 지금 제일 많아요. 지금은 일단 이런 관점이죠. 비트코인의 시장 장악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알트만은 100% 하신 분들은 비트가 안 오르고 떨어지면 다른 알트도 무너지니까 굉장히 미워요. 근데 그거는 상식 밖의 일이고, 나름적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전체 시장의 그런 스트럭처를 본다면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방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본다면 물론 이 코인이 상승폭이 큰 만큼 알트도 많이 오르겠지만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익절한 알트 자금을 어느 정도 비트로 순환매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그럼 어차피 갈 거면 비트는 당연히 더 달리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우려스러운 점. 어떤 게 우려스럽냐, 흡성대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작년이 아닌 17년 불장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알트는 굉장히 많은 시세를 내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작년 고점 부근보다 조금 더 올라주고 다시 재차 하락이 시작된다면, 조정이 어느 정도 크게 진행된다면, 내가 산 알트는 뭐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죠. 뭐 10%도 떡상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200%, 뭐 50% 나는 기본으로 난 10배는 먹을 거야, 이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의 알트, 대부분 알트가 많으신데 상승, 떡상 기준을 몇 프로 보세요? 몇 배? 몇 배라고 보시나요? 이미 사실 알트는 불장이 시작이 됐었죠. 엄청나게 많은 언론들도 있고, 뭐 이더리움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올랐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죠, 이더리움도. 왜냐, 일단 6월 장보다 고점을 뚫어줬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사실 작년보단 불장이라고 해석이 돼요. 작년보단 불장이다. 게다가 디파이 붐도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만만치 않고, 사실 저는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을 통해서 이 디파이가 사기는 아니지만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게 조심스럽냐면, 사실 저도 수화비를 통해서 하거나 이자를 받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사기 아니에요. 그런 토큰을 팔아가지고 또 다른 메이저를 늘리거나 비트 수량을 늘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사기 위해서는 또 이더리움을 사서 다른 코인으로 수합을 하면서 그런 수요가 늘기 때문에 또 디파이가 붐이고, 결국엔 이더리움의 상승에 가격이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알트는 지금 200%도 넘게 올랐어요. 만약에 비트가 흡성대법, 독주를 하게 되면서 자금을 가져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일정 폭 크게 오른 알트는 상승이 미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요 메이저 중에는 아직 남은 애들이 달리게 될 것이라고 봐요. 만약에 그러면 17K가 간다라고 봐요. 15K나. 그러면 작년이 대략 한 13K 됐잖아요. 그러면 15K나 17K가 된다. 그럼 이 부분만큼 비트가 독주하다가 알트는 키 맞춤을 하면서 상승해주고, 다시 하락할 때 다시 알트를 가지신 분들은 하락장 대비해서 다시 익절하신 분들은 다시 알트를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일단 뭐 이 시장을 100% 예측하고 매월 며칠에 얼마 간다라고 예상하는 거는 사실 사기꾼이죠, 여러분. 그건 신의 매매 기준 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나만의 원칙을 지키자. 지금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불장이라고 봐요. 그래도 불장이 오고 아직 좀 더 한 발 남았다, 이렇게 보고 알트장은 지금 랠리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흡성대법이 터져줄 것이냐? 그러면 주로 이제 비트가 독주할 때
비트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한다면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비트류, 대략적으로 비케나 BSV도 기대가 되거든요. 이런 애들을 또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쵸?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원화 기준으로 대략 보면 한번 달러로 계산해 볼까요? 저는 그래요. 이 선동이란 게 굉장히 위험하고, 물론 이 시장이 크게 오를 거라고 중장기적으로 보지만, 너무 큰 희망회로에 내 자신이 무너지고, 오히려 뭐 한강 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막말로 14K 정도 되면 한 13K 중후반 보면 한 13,800불이라 보죠. 그러면 원화 기준 한 1,600만원. 근데 뭐 김프 역프도 있으니까 한 1,700만원이고 14K 하면 한 이 정도고 15K 한 1,700만원 후반에서 1,800만원. 좀 긍정적으로 보면 2차로는 한 17K, 한 2,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원화 기준. 그러면 13K는 작년이랑 비슷하니까 좀 약간의 희망회로를 들어보자. 그래도 나를 합리적으로 보자 하면 원화 기준 한 1,700만원 후반에서 비트가 1,800만원, 그리고 한 2,000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8, 9, 10월을 일단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9월 장세가 또 시작되고 CME 만기가 이제 끝났으니까 일단 지금 뭐 주봉에서는 12,000불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지금 양봉을 띄고 있는데요. 그 위에 또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정고 부근에 꼬리를 남긴 저항이 있죠.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12,000불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고, 한 달 기준으로 본다면 또 이제 한 달 라인과 주봉 라인과 그리고 1차트 기준에 어느 정도 라인들이 겹치는 걸 봐서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 부근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해석되고, 저 이 시장을 트레이딩하는 관점의 트레이더나 뭐 기관 그리고 또 개인 트레이더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나는 올해 한 4만 불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일단 남은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하면 대략적으로 이제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남았잖아요. 4개월 정도? 그럼 4개월 안에 4만 불이 되려면 차트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차트를 좀 내려보면 뭐 단기간 4개월 만에 이런 식으로 올라야죠. 그쵸? 뭔가 그러면 큰 빅 이슈가 터져줘야 된다. 근데 약간 이런 거죠. 앞으로 더 큰 구간의 상승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여기서 고점을 찍어준 뒤에 건강한 조정, 물론 하락장이 크겠지만 하락폭이 재차 또 내년을 바라고 있다면 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만큼 또 기회비용이 있는 거고. 예. 이미 이평선. 근데 잠깐만요. 뭐 답변을 못 해드린 게 있나? 지금 몇 분이 보고 계시죠? 아마 늦은 시간이라 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안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방송한 지 32분 됐네요. 거의 100분 가까이 보시는데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도. 뭐 물론 뭐 이평선을 본다, 뭐 어디를 본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평매매는 구간을 줄 수 있는 매매 타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데스로님인가? 네. 그래서 이평도 어느 정도 흐름은 맞죠. 물론 정배열이다, 뭐 역배열이다. 근데 이평이 모든 걸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왜?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차트를 아무거나 했어요. 이오스를. 근데 이오스는 얼마 전에 뭐 정배열이어서 가격 상승을 보여줬어요. 근데 비트가 하락하면서 시장 장악력이 큰 비트가 하락해요. 그럼 정배열이 역배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평은 어느 정도 구간을 볼 수 있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평을 보고 나서 내가 이 가격을 얼마 예측하고 뭐 얼마를 예측하고, 그거는 사실 어려워요.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결합해서 보면서 저만의 그 보조 지표를 보는 원칙을 기준을 잡는 거죠. 왜? 뭐 차트를 볼 필요는 없다. 뭐 어떤 사람은 차트를 볼 필요 없다 하고, 어떤 사람은 차트를 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차트는 보조 지표라고 하지만, 결국에 개인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차트를 보면서 결국 이 거래 얼마까지 고점이 가는지는 누구나 관심사잖아요. 누구나도 차트를 보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게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 네, 비트 이평선 기준으로요.
어떻게까지 힘들 거라고 보시는 거죠? 어떤 가격 부분에요? 네, 어떤 가격 부분에? 네, 알트 2평은 보나만 하죠,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저항을 나오면요, 일단 조정폭이 어느 정도 패닉셀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일단 10K까지는 열어두면서 분할로 대응하자고 계속 강조를 드렸고요. 이제는 만약에 저항 맞고 구간이 유지가 된다면, 아니 떨어진다면, 패닉셀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저는 비트를 기준으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4만불은 힘들어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4만불은 올해 4만불은 좀 뭔가 시장에 빅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글쎄요, 그건 좀 어렵다고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비트는 근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번 앞으로 코인 시장의 그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게 봐요. 특히 이제 일단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당연히 좋게 보고요. 뭐 무한 비트 사랑은 아니지만 얘는 왠지 디지털 금처럼 인식이 점차 강해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ETF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비트에 대한 홀딩 비율에 대해서 좀 예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은 그렇게 급하게 ETF를 진행 안 해도 돼요. 일단 자기들이 어느 정도 제도권에 편입을 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면 결국 SEC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때 ETF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인도 ETF 하시면 비트코인 ETF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주식시장에도 다양한 ETF가 있듯이 앞으로 섹터별 ETF가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주요 지금 메이저 자리를 유지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또 체인링크 같은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최근 대비해서 뭐 폴카닷이나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동성인 코인 시장은 좋게 봐요. 그 중에 뭐 99%가 없어진다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99%보다는 뭐 버블 차트가 형성된다면 됐다가 뭐 상패될 애들은 많겠지만, 적어도 그래도 90%는 100% 중에 한 10%는 살아남는다고 보고 있어요. 10% 이상. 그래서 자코도 최근에 좀 관심을 가졌었고,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 거시경제 면에서 특히 이 금리가 어느 정도 많은 전문가들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제로 금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간다면 증시나 코인 시장에도 저는 봄바람을 불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더 많은 규제 이후에 더 많은 코인들의 자금이 원활하게 수급이 되기 때문에 아직 지금 이 고점에 대비해서 추후에는 크립토 버블이라는 버블 차트가 형성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XRP를 혹시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XRP. 저도 XRP 홀더라고 했는데 비중이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크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이제 알트를 부분적으로 좀 가지고 있지만, 일단 XRP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같이. 저는 선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희망회로를 돌릴 땐 희망회로를 반영하는 가격을 얘기해드리고, 제가 예상한,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좀 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진행된다면 XRP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12,000불에 대한 패닉셀이 나왔을 때 XRP가 해당 가격에 매력적인 구간이 온다면 그 가격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절대로 몰빵하지 마시고 한 가지 종목에 분산적인 관점을 두되 분할 관점으로 상승장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조정 시 분할로 매수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기만의 원리와 원칙이 어떤 게 맞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비트로 봐요. 일단 비트 기준으로 보면서 그래도 비트의 순환매 사이클과 알트를 돌리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제가 그 전략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계속 일단 비트 기준으로 차트를 보는 건 맞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죠. 뭐 결국 뭐 RT 이평선이 아무리 정배열이도 얘가 반토막이 나면 골로 가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나는 XRP를 가지고 있다 하신 분들 손 한 번씩 들어주겠어요? 손. 자, XRP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다. 피읍. 가지고 있지 않다. 키읍. 근데 사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거나 해도 스캠이다 안 스캠이다 이런 불장일 때는 수익률이 사실 메이저보다 자코가 크기도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정답이란 건 없는 것 같아, 이 시장에. 그래서 존버보다는 한 가지 종목에 대해서 뭐 무한 존버라기보다는 이 종목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특성이, 그리고 이에 대한 상승 기대치가 어느 정도 되냐, 그리고 분산을 한다면 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잠시만요. 좀 여러분들과 그래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제가 여기서 XRP 갑자기 10만 불 하면 또 이제 제목 그렇게 짓고 하면 당연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아질 거고 뭐 구독자도 엄청나게 떡상하겠죠. 근데 그거는 제 이상적인 수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계속 방송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시장이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 개미만큼 이렇게 따라와 준다면 좋을 텐데.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다시 한번 투표.
자, 일단 목소리 들리시면 피읍 한 번씩 입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메이저가 어느 정도 지금 순환매를 돌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12,000불에 대한 영역을 좀 지지해 주면서 지금 다소 메이저가 또 오르고 있죠. 자, SV 제가 회원방에 계신 분들, 회원분들도 지금 채팅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비트가 상승할 때 BK랑 SV 강조 드렸었고, 얼마 전에 또 이제 BSB에 대해서 좀 분할 관점으로 전략을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NJ님이랑 계시려나? 좀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비트가 주도를 할 때 영향을 받는 애가 누군가를 좀 볼 수 있고, 또 비트코인이 같이 상승해주면서 크게 상승하면 또 알트들도 같이 따라 움직이죠.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원 가입해주신 분들도 감사하고요. 제가 신이 아니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J키님이 이렇게 후원해주시면 이렇게 채팅이 떠가지고 안 볼 수가 없는데, XRP 20년 고점 만약에 일단 구간별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만약에 비트가 독주하면서 완벽하게 독주해버리면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스웰도 어느 정도 겹쳐 있잖아요. 10월이 글로벌 스웰이죠. 10월 중순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해주지 못하는 흐름, 일단 자, 안 좋은 거부터 말씀드릴까요? 좋은 거부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JJK님 계시나요? JJK님이 후원해 주셨으니까, 아니면 JJK님이 뭐 선택하시는 게 낫겠죠? 안 좋은 거, 좋은 거, 어떤 거부터 전략을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XRP 안 좋은 거요? 여기서 전 개인적인 지금 시나리오인데요, 12,000불에 대해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 전 일단 적어도 10K까지는 열어두는 게 편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1,500불에서 600불에 대한 영역을 지지해주게 되면, 아니면 얼마 전에 11K 부분이 되게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전과 같은 11,500이나 11K까지 좀 내려오면 XRP는 가격이 대략적으로, 일단 지금은 얼마죠? 원화 기준으로 345원인데 300원 언저리나 200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10K까지 내려오면 200원 구간까지. 근데 여기서 꼭 나쁘게 보실 필요가 없는 게, 비트가 조정 이후에 다시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때 오히려 매력적인 매수 구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200원이나 뭐 300원대가 오면 일단 홀딩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일부 물량은. 일단 뭐 얼마 전에 또 제가 익절 내역을 공개를 했었지만 10만 개 매도를 하고, 이오스 트론, 그리고 또 이오스 트론을 또 비트로 전환하고 또 뭐 일부 자코를 했었거든요. 순환매를 사이클 돌렸는데, 그래도 아직 한 약 4만 개 정도가 있어요, 지금 저도. 근데 일단 얘는 일단 안 좋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매력적인 아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지지를 해주면서 싸요, 흑성대법이 나오면서. 근데 이제 10월에 글로벌 수레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비트의 상승과 리플 스웰에 대한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서 XRP가 좀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근데 적어도 제가 너무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얘는 원화 기준의 과학 382, 400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XRP는 왜 그렇게 보냐, 뭐 주차트도 그렇고 크게 봤을 때 일단 여기 부분, 자 잠시만요, 마이크가 요즘 마이크를 사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인터넷을 주문해놔야겠어요. 자, 일단 여기 부분의 고점에 대한 영역을 완벽하게 뚫어주지 못했다. 긴 꼬리를 낳으면서 페이커가 나왔었잖아요. 윗꼬리를 많이 형성한 행태인데, 그리고 뭐 하루 기준으로 크게 자세히 봐도 이 400원 언저리와 382 영역이 워낙 저항이 강해요. 아직까지 안착해주지 못했어요. 근데 비트가 독주하면서 또는 상승해주면서 리플 스웰이 기대감이 반영된다. 그럼 적어도 얘의 구간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희망의 롤을 본다면 한 15K, 17K를 보면 XRP의 가격은 대략적으로 저는 500원에서 600원 후반, 그리고 스웰의 기대감의 수치가 반영이 크게 된다면 880원부터 900원 이 구간 언저리에서 좀 집중적으로
전략을 봐야 된다. 그때 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0원까지는 사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스웰이 어떤 유명 인사가 뭐 그런 발언을 하던가 아니면 어떤 상용어나 어떤 그런 것들이 호재가 딱 터져줘야지 얘가 이제 1000원을 넘긴다고 보고 있는데 1000원을 일단 올해는 좀 약간 상승폭을 크게 열어두면 한 880원부터 보자. 그리고 만약에 얘가 한 15K에서 다시 떡락을 하면 웬만하면 저는 완벽한 존버 관점이 아니신 분들이라면 좀 분할로 XRP를 입절을 해놓고 하락장이 어느 정도 폭이 랠리가 달리는지를 보면서 다시 또 XRP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XRP를 재매수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기회비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면 어느 정도 입절하신 분들은 현금이 또 있으니까 현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시 재매수해서 상승 포인트에 대해서 분량을 먹을 수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년이 사실 좀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고 비트 4주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XRP가 진짜 내년에 알트 붐이 오게 된다면 이거는 그냥 희망회로가 약간 반영이 됐지만 보수적으로 XRP의 가격은 한 1,500원에서 2,000원 알트장에 온다면 최소폭으로 일단 열어두고 있어요. 최소폭 XRP의 가격 1,500원에서 2,000원이 1차로 보고 있어요. 1차. 이거는 약간의 희망회로지만 내년에 만약에 진짜 비트가 만약에 20K를 넘겨요. 그러면서 알트의 시총이 늘어요. 여기서 어딨어? 여기서 보는 거와 같이 훈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진짜 훈님 네. 나중에 또 뵈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알트 시총인데 알트 시총이 지금 작년 종고의 영역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일부 또 윗꼬리 저항을 맞고 계속 비비고 있거든요. 여기가 또 알트가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황에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관점을 본다면 또다시 이제 랠리를 보여줄 것이다 보고 있어요. 아직 좀 몇 발 더 남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내년에 보면 XRP는 왠지 내년에 버블이 올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래요. 지금은 왜? 지금 뭐 연준에서 언급하는 거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게 긍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MMT 전책이 되고 달러가 약세화가 돼야지 저는 좋다고 봐요. 왜? 중장기적으로 달러가 약세화가 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달러가 강세예요. 만약에 금리가 인상해요. 그러면 은행에서 만약에 금리를 많이 줘요. 그럼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적금이나 예금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요. 근데 이런 자금들이 이제 사실 저는 증시나 코인 시장에 들어와야지 붐이 또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달러 약세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코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인 제가 생각한 내년에 또 지금보다 더 큰 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는 그때 올해는 일단 1,000원 미만으로 보수적으로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 대한 영역을 지지해준지 또 나중에 그때는 차트를 봐야 되겠지만 내년에 XRP 보수적으로 1,000원, 1,500원에서 2,000원이지 희망회로 반영하면 아마 정고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근처에 오르진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년? 내후년 정도? 근데 얘를 또 이렇게 말씀드린다 해서 100% 몰빵 치시면 안 돼요. 제발. 얘가 지금 구간에서 지켜줘야 돼. 계속 비비잖아요. 또 그만큼 중요한 라인이고 바로바로 쉽게 안 올라가줘요. 그때 이제 흡성이 한번 터지겠죠. 폭풍 상승을 보이면. 그러면 알트들은 이런 거죠. 비트가 독주하면 알트한테 이제 니네 다 닥쳐하고 크게 오른 만큼 알트는 키 맞춤을 해주고 그 중에 아직 시세를 많이 못 낸 BSV나 BK 이런 애들이 좀 어느 정도 기대가 될 수 있다. 비트코인 계열이 있잖아요. 라코나 이런 애들. 그래서 좀 이런 흐름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JJK님. 네. 지속적으로 방송을 보시다 보면 나중에 좀 시황 브리핑 해드리면서 더 자세한 시황은 또 이제 멤버십에서 한 달에 12,000원 이렇게부터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거는 뭐 강요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건 선택폭이니까 제가 중요한 라인이 있을 때는 차트를 기준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서 주가기관 보고서나 이런 거는 점차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비트코인을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비트코인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저는 비트코인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좀 제가 가지고 있는 보안 자료나 좀 몇 개의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천천히 준비를 해서 언급을 해드릴게요. 얘가 진짜 디지털 금이 돼버리면 알트를 100% 이런 게 심리예요, 여러분. 100%를 가지고 있다, 알트를. 그럼 얘가 내려서 알트는 마이너스가 크니까 비트가 미운 거고, 얘가 크게 상승하면 빼게 하고 얘는 별로 상승 안 했는데 자코는 미친 듯이 상승하니까 별로 오를 때는 별로 안 오른 것 같고, 내릴 때는 또 얘 조금 내리면 알트 작살나니까 싫어하는데, 사실 뒤집어서 보면 얘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얘는 기회를 많이 주는 애이자 안정적으로 수익을 누릴 수 있는데 또 상승폭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450%. 만약에 여기서 3K 찍었다가 만약에 한 긍정적으로 뭐 20K까지 몰라 17K까지 가봐요. 그럼 500 몇 프로 오른 거거든요. 이것도 절대 작은 게 아니야. 이것도 떡상이다. 떡상이다. 그 폭을 어느 정도 개인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떡상이 몇 배일지 모르겠네요. 네. 비트는 채권. 요즘 코로나 조심하고요, 여러분. 네. 좋아요. 네. 등산. 저 신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원칙을 지키면서 하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죠. 일단 100% 몰빵에서 막 해체충이 되기 싫다 했잖아요. 일단 이 11K 초반엔 샀다. 근데 아직까지 현금화를 가지고 있어요. 왜? 아직 상승 추세가 꺾인 게 아니니까 하락하게 된다면 또 매수 차점이 좋은 애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뭐 더 오르면 어떡해요?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오르면 일단 비트를 또 보면서 또 많이 안 오른 그런 알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현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현금이 깡패거든요. 하락할 때는 진짜 엄청난 기회가 와요, 현금은. 현금화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 현금화한 거 갖고 주식을 또 타점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자료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뭐 100% 맞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뭐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찌라시나 그런 거보다는 뭐 전기 자동차 섹터 내용도 나오고 가끔씩 백신 섹터도 나오고 해외 뭐 중국이나 미국 소식도 나오고 대략적인 뭐 가격도 나오니까, 조금 코인 시장이 만약에 시장의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주식도 같이 겸비해서 좀 보려고 하고요. 골고루 또 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과 은도 제가 사실 은에 대한 상승폭이 클 거라고 말했는데 작년 기준에 거의 50% 올랐죠. 수수료 얘기는 많이 하시겠지만 금도 지금 뭐 그때 10만원 후반이었나요? 지금 30만원 거의 뭐 초반을 넘어섰고, 사실 금과 은도 좋아요. 네, 부동산도 많은 사람들이 뭐 떨어진다 오른다로 계속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서울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꺼지지 않는다면 등락폭이 있겠지만 부동산은 적어도 내 개인 집 한 채는 소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결국에는 뭐 코인에서 많이 버신 분들이 대부분 투자하는 투자처가 부동산이 될 수 있겠죠. 크게 보면 부동산, 뭐 코인에서 벌어서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결국에 자금이 또 돌고 도는 거거든요. 네. 일단 미국 대선이 11월에 좀 영향이 있을 거라 봐요, 저는. 그때 흐름이 트럼프가 되느냐, 뭐 공화당, 뭐 민주당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각각의 정책에 따라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제가 옛날에 비공개 방송에서 살짝 보여드렸거든요. 그리고 선거도 사실 민주당이 되느냐, 공화당이 되느냐, 뭐 이런 거나 또 이제 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증시 가격에 대해서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는 폭도 다르기 때문에 결코 그게 무시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데스트로님. 저도 뭐 천재가 아니고 저도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잖아요. 솔직하게. 저도 사실 말하고 싶어요. 유튜브니까 사실 돈 벌기 작정하면 끊임없이 상승을 얘기해야지,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구독자도 계속 유지가 되고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커지겠지만, 그거는 사실 양심적이지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뭐 후원을 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식적으로 하고 싶지도 않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투자를 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한 거니까 그냥 위선자라기보다는 좋아요. 네, 돈 버는 거 좋죠, 여러분. 그리고 가끔씩 이제 홍보도 하는데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거죠. 저도 뭐 디센트 지갑 업체랑 제휴를 맺고 있고 링크도 있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홍보를 많이 안 해서 많은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조만간 유료 광고 영상 하나는 올릴 거예요.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아, 그래요? 예전에 제 방송 좀 댓글 요즘에 좀 많아지신 것 같은데, 좀 구독자셨나봐요. 네. 그럼 감사하고, 또 지금 보시면서 좀 뭔가 편안하다, 또는 방송을 좀 지속적으로 보고 싶다. 앞으로 이거 말고, 차트 말고 사실 제가 국가기관 자료를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 핵심이기도 해요. 그런 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채널을 중장기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채널을 또 만드는 목적이기도 하고, 또 채널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만 너무 보지 마시고 좀 같이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또 100% 존버 트레이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위험할 때는 좀 어느 정도 나중에 방송에서 뭐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털었다라고 말씀드릴 예정이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저는 뭐 웬만하면 욕심을 안 불러요. 물론 욕심이 생기겠지만 위험할 때는 좀 뭔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계속 비비고 있고 안착을 해줘야 돼요, 적어도. 저항이 나오고, 이 캔들 기준에 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만, 이 캔들에 대한 하루 기준에 캔들을 덮어버리면 오히려 실망 매물로 인해서 패닉셀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럼 오히려 현금화를 시키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되겠죠. 위기가, 위기 위자에 기회 기자에서 위기가 기회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지금이 떡락장이다. 뭐 코로나가 3K처럼 올 수 있나요? 그거는 천지개벽이라 말씀드렸어요. 그 코로나가 온다고 3K 정확하게 그 예측을 하고 다 현금해버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상승 추세가 유지되면서 더 가버려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락장이 오는 3K를 또 안 줘요. 그러면 그거는 솔직히 오히려 또 기회비용을 거기서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3K가 오기까지는 2차 팬데믹의 영향이 엄청나게 커져야 되지만 그때 흐름에 나중에 뭐 백신이 나와서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집중적으로 하되 일단 시장은 상승을 하고 고개를 들었으니까 지금 관점에서 맞춰서 보는 게 낫겠죠. 이 3K를 기다리고 해서 맞춰가지고 이때 사가지고 또 오를 때 벌 수도 있겠지만요. 이때 구간을 놓친 거에 대한 수익률도 크다. 저는 제 원리와 원칙을 그냥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뭐 그게 맞지 않을까요? 3K가 와버리면 또 기다린 만큼 뭐 이익은 있겠죠. 근데 3K가 오면 근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때 방송을 했을 때 계속 더블 바텀 뭐 이때 나왔을 때도 이제 더블 탑 생기고 이제 떡락한다. 뭐 모든 개미들의 생각이 맞아떨어진다면 세력이 있지 않잖아요. 다시 이 바닥을 줄 거라고 기다렸던 분들은 오히려 이 상승하면서 추격 매수를 했을 거예요. 아, 이거요.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게 맞아. 그러다 이제 고점에서 물렸을 때 그 긴 기간에 대해서는 또 기회는 엄청 크죠. 기본적으로 하루 만에 떨구는 게 떡락장에는 20%예요. 10%, 20%, 단번에 40%를 이틀 만에 떨구거든요. 3일 만에. 그럼 알트는 작살나죠. 거기서 만약에 시가총이 절반 이상이 없어진다? 알트는 그러면 또 다시 초전 박살을 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 20% 날 때, 비트가 50%될 때, 알트는 뭐 몇백 프로죠, 몇백 프로. 몇백 프로. 차라리 그때 좀 하락장을 예상하신 분들이라면 존버하고 싶다. 그러니까 알트를 좀 어느 정도 비트로 바꾸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 감사합니다, 독방. 네. 제 방송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전략을 추구하고 어떤 방송의 컨셉을 유지하는지를 좀 아시겠죠. 기관 보고서도 중요하고 차트도 중요하고 뉴스는 대신에 요약해서 설명드린다는 점. 다 읽어봤자 필요 없어요. 오를 때는 호재인 것 같고 내릴 때는 또 악재인 것 같고 하드포크는 백날 매치라고 에어드랍도 이때까지 하락장에도 했었는데 갑자기 상승장일 때는 에어드랍이 좋아 보이고 상승장일 때는 하드포크가 좋아 보이고 그런 게 인간 심리거든요. 3K 뭐 기다리고 근데 그때 이 라인을 구간을 보면서 대응하는 트레이더들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바보는 아니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모두가 바보는 아니다. 주식도 한 번의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메이저를 저점에서 홀딩하신 분들은 똑같아요. 코인처럼 좀 홀딩 하시면서 단기적인 섹터 오는 붐에 대해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LG화학
다소 조정 이후에 약간 도지 같은 캔들을 만들었는데, 일단 지금 제가 언급해드리는 NC소프트 한번 보자고요. 나중에 제가 만약에 고점 예상한 가격이 맞으면 진짜 이게 레전드 영상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때 편집해서 박제해도 될까요? 되게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채팅이 많이 없지만, 채팅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고요. 몰라도 돼요. 상관없으니까 인사라도 가끔 해주세요. 헝키님 주무시러 가셨나? 또 잠깐만요. 오영님, 네, 3K 제가 저번에 기억나시죠? 그때 9K에서 8K 갔을 때도 마지노선 안 깨지면 홀딩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1,400만 원 갔을 때 알트도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3K 기다리는 사람들은 또 거기서 기회비용이 도대체 몇백 프로죠, 몇백 프로.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오영님도 또 시드가 크셔가지고, 지금 NC소프트는 조정 중이지만 또 게임 섹터 애들이 또 오르고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게임 주식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섹터가. 그 반도체도 일단 봐야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잠깐 주식하시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언급을 해드리면 반도체 말고 일단 게임 쪽으로 볼까? 게임도 보면 제가 예전에 멤버십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웹젠, 넥슨 GT, 저번에 보여드린 컴투스나 게임빌, 조이시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조이시티 이런 거나 NHN 그리고 한빛소프트, 조이맥스 등등등 되게 많아요. 네. 아테나코인 글쎄요. 그리고 클레이튼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클레이튼. 자, 옛날에 클레이튼 나오기 상장되기 전에 특집을 한번 했었는데 잠깐 크립토 드래곤이라는 블록체인 게임이 이미 나왔다고도 말씀드렸죠. 제가 카카오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카카오가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카카오나 메이저 거래소를 관리를 하고 계신 분도 있으면 제휴 문의 주세요. 한 번씩. 메이저 코인이 연락 왔으면 좋겠네. 그쵸? 드래곤으로 이제 내 개인 클레이 지갑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드래곤을. 나중에 이게 어떻게 거래될지 모르는데 보상형 토큰을 줘버리면 또 뭘 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클레이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대비 구현이 되고 있다. 근데 이 중에 크립토 큐브릭인가? 제가 이거 백신 프로그램 쓰거든요. 여러분? 이걸로 이게 이름이 뭐냐면요. 어딨지? 이게 카카오 찾아보니까 좀 조회하니까 나오던데 이건 스캠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크립토 어플 백신이거든요. 백신? 약간 치료해주고 포인트 좀 주더라고요. 지금도 주나? 한 번 준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이제 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아쉽지만 또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